2000년대 들어서 단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이번 정권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단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에 단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2000년대 들어서 단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매매 거래량이요. 빌라가 아파트의 거래량을 추월했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어디서? 서울에서. 보면은요, 초강력 규제 때문에 빌라까지 이제는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서울은 이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앞섰는데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딱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전에 일어났던 거는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일어난 이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런 빌라 거래들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지난달과 이달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등 이른바 빌라의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의 거래가 아파트를 추월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빌라 거래가 아파트 거래보다 많은 현상은 단 2번이 발생했는데 다 이번 정권에서 일어났어요. 참 현재 진행 중인 정권이긴 한데,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2번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정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책이 이쯤 되면은 좀 제대로 된 건가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죠. 전문가들은 이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 초강력 규제가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발생한 데다가 이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패닉 바잉이 빌라로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가요, 보면은 2020년 1월 달부터 2020년 10월 달까지 이 서울의 아파트 및 빌라의 거래량을 나타낸 이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3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좀 이렇게 올라가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7월 달에 710 대책 나왔었죠. 강력한 규제책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뚝 끊겼습니다.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뚝 끊겼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같이 끊겼지만 유의미한 좀 어떤 이 데이터는요, 이 9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9월 달부터 보시면 주황색 선이 빌라 그래프예요. 이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뛰어넘었고요. 이 10월 달 그래프에서도 보면 현재까지 이 데이터는 한 10월 20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데, 10월 20일 기준으로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거의 2배를 넘길 만큼의 차이가 날 정도로 빌라 거래량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전체 거래량 자체가 원체 이 고점일 때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빌라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현상은요, 2000년대 들어서 딱 3번 일어났어요. 즉, 근 20년간에 3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어났었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참여정부 시기입니다. 이때 분상제가 발표되니까는 이런 역전 현상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 두 번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인데, 이때도 역시 9.13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심리가 많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거래량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입니다. 2020년도 9월부터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 710 대책으로 인해서 많이 또 시장의 매수 심리가 꺾였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여기 임대차 3법이 들어갔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많이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규제책들이 나왔을 때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량이 반전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역전된 현상의 원인을 몇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첫째로는 이 아파트의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까는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면서 이 대체 상품인 빌라로 매수세가 옮겨 탔기 때문에 역전 현상들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감당하기 힘든 전세가격. 전세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 매물은 공급도 안 되고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매물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오를 바에 차라리 그냥 아예 사버리자.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패닉 바잉이라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30대 혹은 40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집을 못 사겠다 하는 이 위기감에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매수하려고 하는 이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전세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매매 수요로 전환돼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패닉 바잉이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됐는데 상대적으로 이 빌라에는 규제가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패닉 바잉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내가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이 빌라 쪽으로 풍선 효과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전세 가격의 상승 현상이요,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방으로 나가 보셔도요, 전세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 수도권 역시도 전세난이 현재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직장은 대부분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직장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멀더라도 아파트 같은 이런 좋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먼 거리를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수도권으로 나가도 전세난이에요. 어차피.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거주를 조금 불편하게 한다 치더라도 역으로 서울로 회귀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회귀했을 때는 아파트는 역시 비싸니까 빌라로 그 수요가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짓는 것들은 엘리베이터도 다 들어가고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내가 빌라를 구하더라도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는데 빌라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점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지금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 임대차 3법에서 촉발된 이 전세 시장, 전세 대란은요, 이거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대통령도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면서 이 전세 대책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결국 언급이 없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언급을 못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상황은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 수요가 빌라로 어느 정도 수요가 갈아타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신축급, 깨끗한 것들, 이런 것들로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그간 선호도가 떨어졌던 이 빌라 시장이어도 이런 것들은 선호도가 높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높단 말이죠, 선호도가. 그렇다 보니까 물론 맞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나중에 대팔 때 황금성이 다소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 와중에서도 황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선호도 높은 곳을, 특히나 이 선호도 높은 입지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찾다 보면 이런 선호도 높은 입지에는 또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최근에 서울 내에서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것들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어쨌든 신축 아파트를 지어줘야 되지만 땅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주택단지로 있던, 그러니까 빌라 단지라든지 주택단지로 있던 곳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자꾸자꾸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들도 새로 나오면서, 공공재개발 같은 제도 나오면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지역적인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데도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황금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좀 차선으로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온 시장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 아니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좀 바라봐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제는 시장이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변해야지 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늘 등락을 반복하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 이 상황이 짧게 끝날 수가 없다 보니까 마냥 아무런 그냥 어떤 계획 없이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어떤 턴을 기다린다면요, 그때는 이미 내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이 상승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시장 상황을 인식을 하시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적응해야 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